봄맞이 대청소 하면서 정리 왜 안 돼요? 정리와 청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옷장 정리. 맞습니다. 옷장 정리의 노하우가 아니라 제발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네. 가장 오답 가장 제가 하지 네. 마세요 강조하는 거 압축이죠. 저는 정리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옷은 좀 걸어서 수납하세요. 저는 꿀병, 잼병, 뭐 해물탕, 배달통, 죽통 이런 거를 아니 누가 법으로 정했나? 주방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나? 왜 이렇게 나와 있나를 보면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리의 개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넣고 문 닫는 거예요. 공간의 가치가 이 물건의 가치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리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리에 대한 또 개념이 좀 달라요. 맞습니다. 수납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청소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청소랑 정리랑은 다르다고 생각은 들지만 네. 가장 큰 차이점이 전문가로 볼 때는 어떤 걸까요? 대상이죠. 대상. 보통 이제 네네. 제가 많은 분들을 네.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네. 왜 정리가 안 될까? 왜 정리를 유지 안 된다고 다들 할까?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정리를 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지되냐고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유지하시려고 하시지? 네. 지금 이 상태인가? 네. 보면 그냥 물건을 우리 옛말에 치워. 물건 좀 치워. 그리고 네.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아래로 넣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정리하면 막 청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 CCTV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네. 정리와 청소가 그냥 같은 일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통점도 사실 네. 있어요. 네. 치워서 공간이 깨끗해지는 거. 그러니까 문을 닫았을 때는 결과는 어쩌면 똑같아요. 근데 문을 열었을 때 결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정리와 청소는 대상이 다르다. 시작이 다른 거죠. 청소는 일단 버리기부터 해요. 정리는 버리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물건을 다 꺼내요. 아. 물건과 공간과 사람과 이걸 어떻게 질서 균형을 맞출 것이냐 그걸 연구하고 청소는 뭐예요? 먼지, 쓰레기, 곰팡이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전혀 준비물도 다르고 시작에 해야 될 부분도 다른데 자꾸 사람들은 봄맞이 대청소 하면서 정리 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 정리와 청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리 수납 많이 하시잖아요. 정리가고 수납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정리 물건을 넣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정리가 아니라 물건을 잘 쓸 수 있게 제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쩌면 말씀을 이렇게 명징하고 명료하고 적확하게 하시는지 정리는 과학이다. 아유, 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네, 저 했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롭고 현명해지는 건 아니고 주부 연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살림이나 맞습니다. 이 정리 네, 청소를 잘하는 게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 제가 제일 부끄러울 때는 3살이 되어가는 제 손자가 나타나서 할머니 집은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아이의 양말이 돌아갈 무렵에 다른 색깔로 변해 있을 때 꺼내지를 못할 때 너무 창피한데요. 제발 좀 초보자들한테 요 짓을 하지 마라. 네. 요거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부터 알려주시면 네. 그거부터 일단 정리해 두시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뭘 하시냐면은 상자를 사야지. 박스를 사야지, 가구를 사야지, 붙박이장 짤까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건 정리해야 된다고 사요. 네. 그러니까 물건이 많은 게 아니라 네. 내가 정리가 안 되는 건 집이 좁아서야, 아. 수납 공간이 없어서야, 우리 집 확장해서 그런 거야. 아. 창고가 없어서야. 그래서 자꾸 이사를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좁은 공간이 많은 물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사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정리 안 하고 사는 게 뭐 문제예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25평에서 34평, 34평에서 40평, 좀 50평. 그래도 약간 그 어떤 계기나 동원이 되지 않을까요? 집을 확장할 수 있는 분발해서 돈 모아서 정리를 할 오히려 필요 더 없는 곳을 가자. 채워요. 같은 물건을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사하시고 정리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왜 20평대에서 30평 이사 왔는데 정리 안 돼요? 네. 압축해서 했던 물건 펼쳐놓으니까 똑같아요. 맞아. 네. 60평대가 또 똑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제가 요즘 고민인 곳이 주방입니다. 네. 주방은 정리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면 꼭 새 걸 사요. 맞아. 얼마 전에 살짝 봤더니 제가 주방 가위가 7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디 가면 미국에 여행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잘 손님도 초대 안 하는데 그 서양식 그 스테이크 썰 때 쓰는 칼 세트를 사왔어요. 네. 미제야. 마트에 가더니 똑같은 거 팔고 있더군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가면 이런 또 걸 많이 어떻게 해야 사죠. 될까요? 부엌을. 네, 이제 저도 많은 분이 보면서 주방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나, 왜 이렇게 나와 있나를 보면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리의 개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넣고 문 닫는 거예요. 닫으면 깨끗하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라고 네.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은 네. 일단 문은 닫은 상태로 깨끗하면 우리 집 깔끔한 거예요. 아. 네, 안 나와 있으면 깔끔한 거예요. 대표님 심리학자예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모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꿀병, 잼병, 뭐 해물탕, 배달통, 죽통 이런 거를 아니 누가 법으로 정했나? 동일하게 그 누구의 집도 똑같이 사용 목적이 있어요. 반찬을 딸 집 보내면 안 돌아온대요. 누구 줄 때 반찬 보낼 때 반찬통 안 돌아오니까 이 죽통이 꼭 필요하대요. 맞아. 네. 근데 그 죽 먹고 닦으면 그 기름기가 있어 사실 닦기도 되게 많이 시간이 어렵죠, 걸리거든요. 어렵죠. 그러면 이거를 뚜껑과 몸판을 분리해서 쌓아둬요. 네. 그래서 꿀병, 잼병, 해물탕, 배달 이런 용기를 다 모아두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모아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어디다 모아두냐면 우리 집 밀폐 용기 자리를 밀어내고 걔가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밀폐 용기는 항상 싱크대, 건조대 말린 거 위에 엎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옛말에 주인은 밀려나고 맞아. 진짜 정말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없어도 사는데 불편함도 없는 밀폐 용기 저런 것들이 근데 그 자리를 잡았다. 밀폐 용기를 제가 씻으면서 제가 굉장히 알뜰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안 버리고 쓸 거야. 뭐 맞아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알뜰함이 생각보다 부자 되는 습관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저는 공간의 가치가 이 물건의 가치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방에 보면은 안 버리려고 이렇게 탑을 싸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문 열을 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거를 어떻게 진짜 버리지는 않고 쓰지는 않는데 보관은 해야 되니까 탑을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 가보면 탑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옷장 정리. 맞습니다. 옷장 정리의 노하우가 아니라 제발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네, 가장 오답 가장 정리를 제가 주십시오. 하지 네. 마세요. 강조하는 거 압축이죠. 네. 이불도 압축하시고 니트도 압축하시고 패딩 압축하면 부피 주니까 압축해 놓으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심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결국 뭐냐면 다 똑같아요. 나는 물건이 많지 않아. 어차피 이제 집 넓혀서 이사 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이제 압축을 해놓자. 그래 놓고서는 한두 달 있다 꺼내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게 몇 년 동안 가요. 침대 밑에 이제 이렇게 수납되는 침대를 일부러 사세요. 거기다 쟁여 놓으시는 거예요. 창고 같은 데도 쌓아 놓으세요. 그래 놓고 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망가져요.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압축으로부터 벗어나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건의 부피는 줄일 수 있지만 물건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아예 입을 수 없게 만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어허. 잔주름을 잡는데 그게 안 펴져요. 드라이를 다시 하거나 주름 다시 다리미를 하기 전까지는 니트도 기모가 있잖아요. 다 눌리거든요. 맞아. 드라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은 내가 알뜰하다고 해서 부피를 줄였는데 결국 옷을 버렸으니 그게 마이너스. 압축해야 될 곳 되게 고가거든요. 맞습니다. 뭐 다운 뭐 네, 패딩이라든지. 네, 네. 아 맞아요. 그 다음에 뭔가요? 네, 사실 선반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책장을 옷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멋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매장 가면은 책처럼 색깔별로 그렇게 돼 티셔츠 네, 입고 그거는 매장이죠. 그러니까 매장은 똑같은 매장인 줄 알았어요. 똑같은 옷을 사이즈를 구분해 놓으려고 가면 이렇게 쌓아두죠. 네. 예쁘게 접어서. 그리고 이제 손님이 찾으면 찾아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보통 똑같은 티셔츠가 2개, 3개는 없잖아요. 없죠. 보통 다 흰 티셔츠라도 디자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냥 오늘은 이게 입고 싶은단 말이에요. 근데 쌓아두면 하나 꺼내려고 찾다가 바쁘니까 헤쳐놓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 피곤하니까 또 그냥 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틀 쌓이고 3일 쌓이면 접을 때는 알아요. 근데 접다 보면 반팔과 긴팔과 브이넥과 이게 막 섞여요. 맞아요.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리는 잘 접는 거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접기 잘하시면 내가 나는 정리 좀 배웠고 자격증도 있어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 내가 유튜브에 접기의 달인들이 나와서 쫙쫙쫙 하면 네네네.
저거 사야 되는데? 네, 예, 맞아요. 접는 기구가 또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 근데 저는 접는 거는요 어쩌면 가장 쉬운 정리예요. 그냥 앉아서 접으면 되거든요. 네. 아마 그거는 보통 사람들 아마 한 번 보면 다 접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어떻게 찾았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세요. 면티는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면티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얇고 힘이 없잖아요. 되게 잘 구겨져요. 네네. 멘티가.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상식들이 전문가의 그 기술과는 좀 반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걸어야 돼, 어떤 거는 접어야 돼, 이런 기준도 좀 세울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저는 정리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옷은 좀 걸어서 수납하세요. 그래야지 좀 더 잘 보입니다. 그거는 유명 스타들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 걸어두고 네. 왜 티셔츠를 걸어뒀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민소매, 끈소매까지 다 걸어두면 종류별로만 이렇게 몰아두면은 눈에 보이면 찾아 입거든요. 그러면 안 사요. 근데 일단 정리를 해서 다 집어넣으면 안 보이면 또 사요. 네. 그리고 저의 굉장한 그 실수이자 한심한 짓일 수도 있는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박스에 연연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옷 정리용 박스만이 아니라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 박스가 있는데 탄탄하더군요. 맞아요. 거기다가 막 넣어놨는데 잊어먹는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명품에서 또 나오는 박스들이 탄탄하고 맞아요. 네. 그걸 또 과시하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그래놓고는 어디다 쑤셔뒀지? 네. 겨울 양말을 거기다 넣었어요 제가. 맞아요. 근데 못 찾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저도 또 새로 샀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상자를 재활용 많이 저도 이제 팁도 알려드리고 네. 어떻게 활용할지도 많이 이제 저도 재활용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박스를 모았으면 바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내가 주황색 박스를 샀으면 여기에는 무조건 양말. 나는 검정 박스는 무조건 신발 이런 또 개념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아하. 그때마다 개념이 뭐 없이. 신발 박스에는 막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못 찾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자꾸 물건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상자에 넣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상자를 재사용하는 거는 그건 있어요. 내가 가방은 가방 박스 사용하고 신발은 신발 박스 사용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신발 상자 한쪽을 접어서 신발이 보이게끔 해서 쌓는 방법도 제가 노하우도 유튜브에 많이 업로드를 해드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비전문가가 넣는 게 일단 목적인 거예요. 네. 일단 깨끗해요. 신발 박스에다 양말 넣었다가 못 찾았다니까요. 그쵸. 그런데 네. 저희는 이걸 넣으면 이분이 혹시 못 찾지 않아? 그래서 거기를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되도록이면 투명 상자를 많이 사용하고요. 서랍식이 그나마 나아요. 네. 쌓아놓으면 맨 밑에 거 꺼내려면 다 내려야 되거든요. 다 뒤집으시죠. 근데 이제 귀찮아서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면 항상 정리할 때 내가 잘 꺼낼 수 있을까? 잘 찾을 수 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하면은 옷을 쌓아놨던 거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세로 수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면티를 접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거가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접는 거 저렇게 각 잡았어. 역시 전문가구나. 그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접다 보면 긴팔, 반팔, 민소매가 다 섞이는 거예요. 모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접어놓으면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남편 티와 내 티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중요한 거는 접는 방법보다 어떻게 수납하는지 세로 수납, 가로 수납보다는 세우면 잘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잘 뭘 구입하고 정리 중요하지만 있는 거 버리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소문이 정리도 날까요?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사는 연습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버리는 거는 맞거든요. 네. 물건이라는 게 재산의 의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늘 버리면 죄받아. 항상 그걸 저한테 주입을 시키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쓴 거를 버린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네. 안 썼는데 버려? 샀는데 이거를 왜 쓰고 버려야지? 이런 개념. 맞아요. 근데 물건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오랫동안 안 입었던 거는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안 입은 건 사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살 빼서 입어야지, 유행 돌아오면 입어야지, 비싼데 한 번은 계속 이런 생각을 가져요. 유행이 돌아올 거야.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젊었을 때는 사실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진짜 아무거나는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작년에 입었던 옷
오래 왜 이렇게 여기가 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옷이라는 거는 전 정리할 때 입어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 입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사이즈가 안 맞는 거부터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사이즈. 네, 사이즈 안 맞는 네. 거 그거 고민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음식으로 치면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전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의 환상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지면 입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옷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날씨는 하얘지셨으니까. 사이즈. 그래서 어차피 내가 잘 못 버리는 사람이야. 나는 잘 버리는 게 난 어려워. 근데 버려야 돼? 라고 하면 일단 고민하시지 말고 사이즈 안 맞는데 단추 안 잠기는데 또 리폼을 하신대요. 근데 저도 리폼 해봤는데 안 돼요. 저 롱코트를 잘라도 봤거든요. 근데 네. 주머니 위치가 반코트와 롱코트 위치 달라요. 달라요. 네, 저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리폼은 절대 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네. 솔직히 제가 가장 많이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옷 정리를 가장 어려워해요. 근데 그 이유가 많아서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양말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풀난 거 되게 많고요. 너무 빨아서 얇아진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걸 왜 못 버리냐면은 양말을 20컬레 정도 꺼내놓고 쓰시는 분은 다행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50개, 60개, 막 100개 꺼내놓고 쓰니까 다 새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섞여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이 자체는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사이즈 안 맞는 거부터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올라간 거, 보풀난 거, 미어진 것도 있어요. 부실한 것들. 네. 그리고 네. 아까 한복은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숙제예요. 왜냐면 고가니까. 그래서 사실 입을 일은 없어요. 왜냐면 결혼 한복인데 그걸 어딜 입고 가요? 신부 한복이잖아요. 아우 말하면 뭐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딸 결혼시킬 때 구입을 하였지요. 빌려 입지 네. 않고. 그 약간 분홍색이니까 약간 분홍 소세지 같더라고요. 그 옷을 입고 제가 어디에 경사에 그러니까 갈 수가 가겠어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련인데 추억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버렸는데 너무 아쉬운데 그러면 사진을 찍고 버리셔도 되고 사실 그거를 입을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자꾸 미루고 싶은 거예요. 옛날 추억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매일 입을 옷을 못 찾아서 또 사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네. 결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버려야 되겠어. 결심? 라고 정말 결심을 해야지 나는 뭐 못 버려. 난 뭐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옷들과도 헤어질 결심. 그럼요. 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거 기준으로 또 버릴 게 있을까요? 네. 그럼 저는 그래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1년 동안 안 입은 거, 시간을 한번 제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나는 그러면 뭔 기준으로 하지? 그러니까 안 쓰는 거라는 기준도 조금은 애매해요. 언젠가 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안 입은 옷 하면 사실은 엄청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정리를 지금 막 시작한 사람한테는 어렵고 10년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저가 연예인 중에서 40년 된 옷도 안 버리신 분 봤어요. 근데 멀쩡해요, 솔직히. 네, 그래서 30년부터 시작하든 20년부터 시작하든 내가 나에게 맞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조금씩 버려 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나는 못 버려. 그럼 아무것도 못 버립니다. 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안 입는 옷 버리고 공간이 넓어져. 그럼 이사를 또 안 가게 돼. 그러면 굉장히 큰 걸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릴 때 기준은 현재 내가 지금 입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옛날에 입었던 거는 추억은 있지만 덜 중요한 거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 그건 예전 거는 좀 줄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쏙쏙 가슴에 박히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랄까 나이가 들면 막 그 반들반들 정리하고 뭐하기 되게 피곤하기도 귀찮기도 하지만 시니어들만의 그 정리법이 좀 다를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다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저도 나이가 들어서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체력이 약화가 아니라 시각이 좁아져요. 맞아요. 안 보이는 곳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주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랬는데 다음날 보면 이렇게 뒤통수를 치듯이 얘가 나타나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네. 저도 이제 왜냐면 뭐 시니어라 나이로 딱뭐 그렇죠. 결정할 수는 숫자는 결정할 수 없는데 없지만, 네. 이제
책을 보면 이제 안경 찾아야 되고 이제 기억을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제 마음대로 내 몸이 안 따를 때가 이제 시니어가 아닌가. 저는 그래요. 50을 약간 이제 기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0 전의 정리와 50 이후의 정리는 네. 공간의 목적과 정리의 목적 자체가 좀 달리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해요. 그 목적. 이유는 뭐냐면 네. 이사후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물건이 다 안 들어가서 넣으려고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시니어 정리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정리하려고 하지 지금? 내가 단순히 물건을 넣으려고 정리하는 건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제 무거운 거, 너무 큰 거, 옷도 원피스 롱, 막 바지 긴 거, 하이힐을 못 신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시니어가 앞으로 써야 될 물건은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는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꺼낼 수 있을까? 관절이 안 좋아지는데 내가 쭈그리고 앉아서 저걸 뺄 수 있어? 무거운 옷을 못 입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래서 아마 나이 들어서 하이힐을 신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 그러면 이제는 시니어는 앞으로 내가 어떤 생활을 할 거지, 어떤 삶을 이 집에서 오래 할 거지라는 거를 먼저 명확하게 머릿속에 가지셔야 돼요. 그냥 많이 넣어야지가 아니라 수납도구 막 사서 넣는 게 아니라 내 이상적인 생활을 먼저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지? 차를 내가 좋아하지? 왜냐면 시간과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친구들 왔을 때 나는 차방이 좀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바빠서 음악을 못했는데 나 앞으로 음악을 좀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 음악 공간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존. 그럼 그렇게 해서 나의 정리 방법, 정리의 목적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 번에 하시려고 해요. 안 되세요. 젊은 사람도 못하세요, 당연히. 그러니까 한 번에 하루에는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1년을 하든 뭐 몇 년을 하든 내가 플랜을 짜시고요. 아주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하시려면 안 되니까 저는 약 정리 먼저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나만 돋보기 갖다가 유효기간만 보는 거예요. 나랑 뭐예요? 네, 그래서 한 번에 한꺼번에 안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약의 날짜만 확인하고 내일은 연고는 연고끼리만 또 모으고 내일은 상처난 건 상처난 대로 모으고 매일 먹는 고혈압, 뭐 골다공증약 이런 약은 따로 한 군데 이렇게 모으고 그러면은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이걸 하루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버리고 넣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벌려만 놓고 아이고 못하겠다. 하다가 네. 말고 하다가 네. 마니까 더 안 되시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이제 추억 정리. 네, 근데 부모님이 정리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아마 자녀분들이 생각보다 물건을 집에 부모님 집에 갖다 놓는 게 되게 많아요. 제 딸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집에는 들어갈 데 없다고 막 큰 결혼 사진까지도 어머님 집에 갖다 놓더라고요. 처녀 때 입던 옷을 다 안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안 가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정리하러 갔을 때 부모님 집 갔을 때 안에 그 자녀분들이 의뢰를 했는데 오히려 그래요. 이거는 오히려 자녀분은 엄마 집 물건 다 버리라고 했는데 본인 물건이 더 많네요, 어머니. 그러니까요. 전화하세요. 그럼 뭐라고 네. 그랬는데 냅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집 정리는 시니어들의 집 정리는 단순히 부모님의 집 정리가 아니고요. 어쩌면 그 가족들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앨범도 이제는 시니어들 집 정리할 때는 자녀권 자녀분들한테 보내시고 네. 그러면 아마 평생 자식이 5명이면 5명의 그 결혼 사진, 큰애 낳았을 때 사진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액자트를 제가 좀 다 빼고 사진만 좀 모으세요. 왜냐면 너무 부피가 많이 커요. 그래서 버릴 수 없다면 부피라도 줄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대표님, 네. 정리의 여왕님으로 불려주시는데 지금까지 정리를 도와주신 가구가 몇 가구쯤 되세요? 네, 제가 이제 12년, 이제 13년 차 들어가는데요. 네. 한 5천여 가구? 와. 네. 그러면 그 가구들을 다 방문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왜 정리가 잘 됐는데 나를 부르셨지? 네. 이런 네, 그러신 집들도 분도 있으실 계세요.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살짝 좀 겁이 나는 게 네. 너무도 이제 SNS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제 아주 각 잡은 수납에 대한 네. 그런 걸 너무 이제 각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구니에 쫙 공간에 화이트 바구니. 이제 이게 딱 머릿속에 있어서 정리하면 우리 집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모든 물건을 바구니에다 담을 수는 없죠. 없죠. 예. 컵라면 큰 거 이런 것들 2개
개 담자고 바구니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은 이제 깔맞춤 해야 돼.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야 돼라는 생각에 너무 압도가 되시는 거예요. 네네. 속옷도 저도 접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양을 가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럼요. 수납독을 미리 사놓고서는 거기 안 되는 거예요. 맞추면 그러면 안 되죠. 다시 이게 속옷이 옆 칸으로 넘어가면서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분들이 이 수납에 대한 거를 너무 지금 각인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완벽주의. 맞아. 이제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본인이 피곤한 네. 거죠. 그래서 정리 노이로제가 걸리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매일 하거든요. 저 대표님 유튜브 매일 다 따라 진짜 무서울 정도 따라 하셔요. 네. 그런데 그분이 놓치는 게 뭐냐면 본인의 물건의 양에 대해서 재고 조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어허. 넣는 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킬은 다 배우셨고요. 바구니도 잘 사셨어요. 근데 그 안에 구성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했는데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계속 물건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더 많이 넣기 위해서 더 수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계속 정리하고 끝없고 계속 정리하고 끝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고객님한테 항상 그래요. 고객님 노하우는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 왜 정리하려고 하는가? 고객님 정리 왜 하려고 하세요? 했더니 글쎄요. 결국은 정리해서 내가 정리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에 나한테 투자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정리하시면 어떡해요. 예, 저도 전문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노이로제 걸렸거든요. 계속 정리했어요. 밤새. 근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정리하는 건 뭐냐면 네. 물건을 줄여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아, 예전에는 물건에 너무 집중하니까 계속 정리해도 계속 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 내가 공간을 넓히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구나. 아, 공간이 살아나는구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실은 구질구질했던 물건들을 좀 줄여나가고 안 사고 그러면서 정리의 힘이 제가 느끼게 많이 되죠. 저는 지난번에는 대표님 말씀 듣고 정리가 과학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거의 철학 수준이에요. 근데 5,000여 가구를 다녀본 결과 오호 신박하게 잘 정리하고 계신데 맞아요. 그분들이 꼭 쓰시는 이제 용품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근데 그분들도 뭐 요즘에 SNS에 가구, 수납 가구 같은 거 많이 이제 활용 많이 하는 팁도 많이 올라오다 네. 보니까 바구니들을 보면 비슷한 거 많이 써요. 일단은 화이트 바구니를 좀 많이 네. 쓰고요. 사실 요즘에 트렌드는 투명이에요. 투명. 그러니까 바구니를 만들었는데 투명하게 안에 내용이 잘 보이는 거를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투명하게. 반투명이나 완전히 투명하고 반투명과 조화를 해서 사실 예전 바구니보다 많이 진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용품 갖고 오셨는데 네. 이 비싼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냥 이제 가성비 큰 돈, 좋은 것. 네, 드리지 않고 비싸봐야 5,000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다이소 어쩌면 네. 꿀템들 수납 전문가도 사용하는 베스트 아이템. 또 매일 사용하는 네. 거. 뭐 이제 이런 이름은 제가 이제 올려드릴게요. 네. 텐트리 네. 바구니 3호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요거 상부장에 많이 쓰는데요. 네. 이 상부장의 싱크대 깊이랑 딱 맞아요. 아. 이게 두 개씩 딱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차 종류 가볍잖아요. 네. 녹차 뭐 이런 차들 커피를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렇게 통째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드리고 때로는 텀블러들 어허. 가벼운 것들 그 텀블러. 네, 아. 여기서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게끔 네, 네, 요거 네. 많이 사용해요. 바구니를 쓸 때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게 이렇게 쓰면 힘이 없어요. 네. 또 모양도 안 이뻐요. 네. 그래서 바구니 쓸 때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쪽이 앞으로 나와야 아하. 돼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거나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들어올리거나 네, 꼭 예. 보셔야 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영상 보시고 또 다이소 가신단 말이에요. 줄자로 내 수납장의 높이, 넓이, 깊이를 생각하시면 맞아. 눈대중으로 가시거든요. 잠깐만. 눈대중으로 가시는데 가보면 너무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 보고 갔는데 몰라요. 그리고 그 직원들한테도 이름을 얘기하면 또 빨리 못 찾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이걸 사는 거는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고조사 다 끝나고 분류 다 끝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요것만 써야지 하고 했을 때
그때 구입을 저는 네, 하시기를 예. 추천을 드려요. 지금 이거 보면은 인 반투명. 네, 이건 2,000원인데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손잡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투명을 사용할 때는 좀 어떨 때 사용하냐면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좀 급하신 분들, 직관적으로 눈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상부장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똑같은 물건을 담았을 때 깔끔해 보일 수 있지만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여요. 저한테 필요한 거네요. 네, 오히려 시간이 없고 바쁜 사람, 성격 급한 사람은 오히려 이게 더 편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벼운 것들 상부장에 놓을 수도 있고 네. 약 같은 거 매일 먹는 거 정수기 위에 영양제 담아서 이렇게 꺼내드릴 수도 있고 여기는 남편 약, 여기는 내 약 이렇게 나눠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시면 주방에서 아주 유용하고요. 요것도 사실 꼬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1,000원이에요. 다용도 정리함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제가 정리할 때 만약에 이제 커피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먹다 보면 이게 또 이 안에서 아수라장이 돼요. 저는 이렇게 가끔 표현하거든요. 정리 수납은 네모난 집에 네모난 방에 네모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공간을 굉장히 작게 차지하게 네, 만들거든요. 예, 예. 그럼 네모방에 다시 네모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구획을 나누거든요. 손잡이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커피 믹스 같은 거 꽂으면 꽤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럼 이렇게 나눴다가 빼서 먹으면 쓰러지지 않는데 네. 만약에 여기 300T, 100T짜리를 그냥 꽂아놨어요. 먹다 보면 이게 다 섞여요.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넣어놨던 커피 네. 믹스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 안에 분명히 칸막이를 좀 한번 이렇게 넣어주면 더 유지가 잘 되니까 아하. 1,000원이거든요. 이쁜 아기들이군요. 제가 무슨 박원이 장사는 아닌 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쓰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주 유용하게 서류함인데 파일. 예. 파일 꽂이인데요. 네. 프라이팬 정리대로 아주 좋아요. 아. 네, 프라이팬 정리대를 사실 기성품 팔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층별로 된 걸 네, 팔던군요. 이게 무거운 주물 프라이팬 같은 걸 넣으니까 앞으로 쏟아져요. 그리고 볼같이 큰 거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프라이팬을 그렇게 5개만 두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오호. 이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는 앞에가 이렇게 빠져요. 어머나?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빼시면 여기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낮게 되고요. 이건 높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장점이 있냐면은 프라이팬은 사실은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 쓰잖아요. 네네네. 지금 사용하는 프라이팬 정리대 이게 가로로 세워놓는 거 보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손목을 딱 꺾여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손목이 아프죠. 근데 이거는 그냥 눈 감고 대충 넣어도 들어가고 쑥 끌고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케이블 타이로 5개, 6개 하부장에 쫙 연결하면은 작은 거부터 큰 거. 네, 겹쳐놓으면은 오염된 부분이 밑에 깔리니까 하나 네. 쓰려면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프라이팬 정리대를 사용 안 하고 고객들 집에서도 이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선반이 높다 하면 이렇게 쓰시고 낮다 하면 이렇게 쓰셔서 도마 넣으셔도 되고요. 네. 쟁반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요. 그러네. 공간을 훨씬 더 절약할 그러네요,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또 무턱대고 사시지 마시고 아니 많아요 집에. 네, 서류 집에 꽂아놨던 있는 거. 걸로 한번 네네. 연습 삼아서 해보시고 이게 모든 제품마다 뺄 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뺄 수 있는 거 해서 보시면 여기 보면 다 이렇게 구멍이 아, 있으니까 네. 한번 확인하시고 왜냐면 안 빠지면 큰 프라이팬은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프라이팬 정리되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파일 보관함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쓰러지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요거는 같이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아이템이에요. 네. 칸막이 정리함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런 거 같은 거 장점이 뭐냐면 이런 칸막이가 들어있어요. 네. 칸막이가 들어있어서 여기 옆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구획을 또 나눈다는 거예요. 아까 방을 또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라면을 두는데 같은 라면을 다 안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라면을 뭐 진라면이면 여기, 뭐 신라면이면 여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차를 둔다 그러면 이렇게 또 구획을 옮겨갈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접어놓을 수도 있고 뭐 주방에서도 쓸 수 있고 좋은 점이 선반에 사실 허리 구부리고 앉아서 빼야 되거든요. 특히 양념 같은 거 쭉 세워놓으세요. 그럼 못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위에 쭉 펼쳐놓으세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뜨거운데 여름에도 막 그렇게 꺼내놓고 쓰시면 정말 다 상해요.
온도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가스레인지 옆에 들기름 놔뒀다가 네. 산화시키고 그래서 진짜 건강에 안 좋으니까 싱크대 아래가 훨씬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장만하셔서 먹을 것만 딱딱딱 해놓으시면 좋은데 싸다는 이유로 대용량을 또 사세요, 어머님. 식초를 막.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거 혹시 청소용이에요? 했더니 싸니까 그거 샀지 이러세요. 원 플러스 원 하면 꼭 쟁여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걸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이걸 용기를 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덜어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안 하거든요. 살 때 간장도 식초도 좀 용량이 비슷한 걸 사면 특별히 용기를 다시 구분할 필요가 없고 덜어낼 필요가 없는데 이건 이렇게 칸막이로 옮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부장이나 선반에 정리하실 때 이렇게 서랍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꼭 칸막이를 쓰셨을 때 제 역할을 해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의 장점은 섞이지 않게 다시 구분해주고 손잡이가 있어서 꺼내고 서랍을 만들어준다. 제품의 양에 따라서 네. 칸막이를 네.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칸막이 정리함 1호, 2호라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정리할 때 많이 쓰기도 하고 옷장에 옷을 걸고 아래 남은 공간에 옷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도 많이 쓰고 요거는 좀 부피가 좀 큰데요. 네. 요거는 이제 싱크 인 선반이라고 하는데 5,000원이에요 가격이. 근데 네. 개수대. 어. 네, 왜 설거지 하는데 개수대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가 사실은 좀 냄새가 나고 습해요. 네. 근데 사실 주부들한테 되게 유용한 공간이에요. 네네. 엄청 높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뭘 놓으면 좋냐면은 청소 도구, 주방 청소 도구 무조건 둬야 돼요. 네. 두지 말아야 될 물건도 있어요. 쌀이나 음식은 두면 안 되죠. 네네네. 습하고 냄새 나니까. 근데 여기다 물건을 두려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안 되니까 물과 가까우니까 볼, 채반 이런 거 두면 좋거든요. 그리고 네. 냄비 두면 좋아요. 아하. 그러려면 쌓아두면은 하나 꺼내려기 또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그냥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끔 조립 뭐 나사 같은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끼우시기만 하면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 딱딱 끼워주면은 어머. 내가 이것도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아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층으로 이렇게 활용하니까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죠. 네. 저는 정리하면서 집을 넓히는 것과 공간을 넓히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든요. 근데 네. 거실만 넓은 집들이 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공간인데 여기서 물건은 더 많이 넣었는데 복잡하지 않은 네. 거예요. 그러면 공간을 넓힌 거죠. 그래서 싱크인 선반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네. 속옷 같은 거 정리할 때 좀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서랍에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모양은 똑같은데 깊이가 달라요. 오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좀 물건이 많은 분들은 양말 같은 거 이중으로 좀 덜 신는 새 양말은 밑에 깔고 지금 신는 거는 위쪽으로 네. 두고 요것도 여기다도 양념 많지 않은 사람은 여기다 두는 경우도 있고 조리도구 두는 경우도 있고 네. 속옷도 여기다 접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서랍 안에 그냥 접어두시지 말고 구획을 나누시면 좋고요. 구획 정리. 네, 그래서 그냥 사러 가시지 말고 꼭 이렇게 분명히 똑같은 건데 왜 달라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면 문이 안 닫히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 전에 먼저 우리 집의 서랍의 깊이, 높이, 넓이를 측정해야 된다. 맞아요. 정리를 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많은 걸 알게 돼요. 저도 고객들 많이 이렇게 만나면 제가 이래요. 고객님 노란색 좋아하시네. 제가요? 이래요. 고객님은 의류를 보니까 공주풍인데 제가요? 이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왜 삶이 바뀌고 아니 정리하는데 뭐가 인생이 바뀐다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정리는 결국은 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맞아. 네. 철학이 또 나오네요. 나를 알아가는. 네. 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잘 쓰는지.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데 사실 좀 부자들 집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집을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은 어디에 돈을 많이 쓸까를 생각을 해요. 중요한 데 돈을 많이 써요. 당연히 건강에 돈을 많이 투자하시죠. 부자들 치고 건강 신경 안 쓰신 분 없어요. 운동 기구 항상 있고요. 영양제 많이 드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뭘 사더라도 정리 수납 오늘 배웠지만은 소비할 때 요거는 좀 싼 거 사도 돼. 근데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하루에 3번씩 매일 쓰는 거가 아마 속옷하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침구류, 양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좋은 거 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싸구를 사고 있었네요. 그게 정리란 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란 좋은 선물을 또 주네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아마 대용량으로 사는 습관 네. 그거 좀 바꾸시면 그거 한 가지만 안 해도 아마 훨씬 우리 집이 맞아요. 덜 정리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통 정리 잘 안 되시는 분들 공통점이 대용량으로 사요.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맞습니다. 아 정말 오늘 말씀 듣고 처음에는 그래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크기로 어떤 그런 걸 사이즈가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가고 여유를 두는 맞아요. 내 마음과 공간에 여유를 줄 수 맞습니다. 있는 네. 정리의 철학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꼭 나와서 아유, 저를 깨우쳐 주소서. 또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